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할 얘기는 해야죠. 가끔 이제 보면은 허리 쪽은 이제 요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흉추 쪽에, 흉추는 뭐겠어요? 요추가 있고 등뼈가 이제 흉추고 그 다음에 경추, 이제 목이 있죠. 그러니까 경추, 흉추, 요추가 있는 거예요. 경추는 7개고 흉추뼈는 12개고 요추, 허리뼈는 5개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허리 요추에 생기는 건데 흉추 쪽에 황색인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황색인대 제거술 이런 거는 보통은 황색인대에 굳은 살이 배겨서 신경을 눌리는 비후라고 그러죠. 비후, 두꺼워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건데 흉추에도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흉추 쪽은 두꺼워진다는 개념보다 이제 골화가 돼서 뼈처럼 딱딱해진다라는 개념도 많아요. 어쨌든 이제 등뼈에 신경이 눌려서 그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골화가 돼서 신경을 누르는 흉추 황색 인대 골화증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흉추 쪽은 황색 인대가 좀 두꺼워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제 신경관을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관 안에서 흉추에 있는 인대 골화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면은 신경을 좀 누르지만 거의 80~90%의 이 볼륨 자체가 유지가 되면은 굳이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이 다 병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조금 좁아지거나 눌린 거면은 안 건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허리는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비학적인 설명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는 어딘가에 신경이 눌려서 그거에 따른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딱 심한 게 아주 명확한 경우가 꽤 많은데 흉추 쪽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흉추에 뭔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했을 때는 실제로 신경관을 정말 많이 눌렀을 때 거의 뭐 40~50% 이상을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흉추 쪽에 황색인대 쪽 수술하는 경우는 다리로 내려가는 마비 있지 않습니까? 허공을 떠가는 것 같은 느낌?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가 없고 다리가 얇아진다거나, 그러니까 통증 저림 말고 다리 힘이 빠지는 운동마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사인이 오면은 흉추 쪽의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마비가 있는 경우에 흉추가 문제라면 그 흉추의 황색인대 부분도 상당히 두꺼워져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척추를 하는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추 쪽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가지고 다리에 마비도 없는데 수술을 하진 않아요.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좀 그렇게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환자분이 뭐 한쪽 다리에 방사통이나 저림감이 있고 이렇긴 한데 뭐 허리 쪽은 특별한 병변은 없고 흉추 쪽에 황색인대가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쥐딸만하게 조그맣게 튀어나와서 신경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리 이렇게 아프고 저린 게 이거 흉추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이상하게 요즘 근래 들어서 조금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모르는 뭐 최신 지견이 생겼나, 그래서 우리 의사 동료들하고도 같이 좀 물어보고 대학에 있는 우리 선후배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전혀. 그러면은 왜 하는 걸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다리의 마비도 이제 심한 그런 증상들도 별로 없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한쪽이 아프다는 그런 이유인데 허리에는 정작 병변은 없고
위에 흉추 쪽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제가 이게 모든 거를 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흉추에도 진짜 많이 짓눌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리에 마비도 없고 힘 빠지는 증상도 없거니와 흉추에 눌려있는 황색인대 부분도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근래 들어서 조금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게 그렇다는 거는 그 무슨 얘기겠어요? 5년, 10년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을 수술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우리가 천의 얼굴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물론 다리 마비 말고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수술은 이 병변 때문에 여기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 하는 게 수술인 거지. 이것 때문에 그게 아플 수도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일단 해보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이제 흉추에 있는 황색인대 골화증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술하는 어떤 범위가 되게 좁아요. 상당히 좁고 다리 마비가 오지 않는 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 사실을 꼭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럼 뭐 이제 수술할 정도인지 아닌지 사진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환자분들께서. 그러니까 흉추 쪽에 문제가 있고 흉추 쪽 황색인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얘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저는 요거는 조금 더블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이제 한 두세 군데 다녀보면 답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같은 동료들도 그렇고 의견을 좀 존중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나사못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나사못 박지 말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사못 박을 정도는 아닌데 저쪽은 나사못을 고정하자 그러고 저는 그냥 황색인대 제거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소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요 흉추 쪽에 있는 골화증이에요. 황색인대 골화증.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등뼈, 흉추 쪽에 황색인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두세 군데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